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우승은 당연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리는 팀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입단하면서 2023-2024 시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 팬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파리 생제르맹 대대적인 변화 속에 즉 M&M 트리오의 메시에 이어 네이마르까지 떠난 가운데 올 시즌 개막 후 2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야심차게 창의적인 미드필더로서는 유일하게 팀에 자리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부상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이 이강인 선수의 부상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미드필드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프랑스 현지 언론의 보도와 팬들의 반응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파리는 이강인 선수의 부상 공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이 불명확한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는 주말에 있을 랑스와의 프랑스 리그앙 3라운드 경기를 앞둔 이강인 선수와 파리의 최신 상황, 프랑스 현지 언론의 독점적인 보도 내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 한국 시간 8월 23일 새벽에 공식 발표가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대퇴 4두근 부상으로 4주간 이탈할 것이다, 이탈할 전망이다라고 내놓았어요. 사실 정확한 회복 기간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9월 A매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경기를 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당장 오는 주말이죠. 한국 시간으로 8월 27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랑스와 3라운드 홈경기 치르고요. 9월 4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올랭피크 리옹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랑스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고요. 리옹은 설명이 필요 없는 파리의 독주가 있기 전에 프랑스 리그 앙에서 독주 체제를 가동하던 명문팀이죠. 아주 큰 빅매치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빠진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은 비단 우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이나 혹은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생긴 타격이 아니라 실제로 파리의 경기력에 큰 타격이라는 것이 프랑스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 지역 일간지인 르 파리지앵의 보도 내용, 이강인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빠지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소개했거든요. 이 보도 내용부터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 4두근 부상으로 최소 9월 중순까지 결장하는 이강인. 첫 2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이강인은 앞으로 4주 동안 결장한다.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의 올 시즌 첫 번째 문제다. 첫 2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한국인 신입생 이강인은 토요일 랑스전 그리고 9월 3일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리옹전에 결장한다. 파리 생제르맹은 왼쪽 대퇴 4두근의 부상을 입은 이강인이 적어도 국가대표 휴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화요일 성명에서 밝혔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그앙은 A매치데이 대표팀 경기를 위해 중단된다.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 9월 7일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유로 2024 예선전으로 아일랜드와 경기를 치른 후 독일 도르트문트로 이동해서 독일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 한국 대표팀은 유럽 원정을 떠나죠. 웨일스 그리고 사우디와 경기를 치르게 되고, 클리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이 기간 동안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소집 훈련을 시작하고 또 9월 중순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강인 선수를 아시안게임에 제외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려진 대로 르 파리지앵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현재 파리 공격의 좌우를 책임지고 있는,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이강인은 적어도 9월 17일 니스전까지는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상 경과에 따라 9월 19일 또는 20일 조별리그가 시작하는 챔피언스리그 등 다른 경기도 결정할 수 있다. 빠르면 이제 니스전이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 뛸 수가 있는데, 이 시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에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강인 선수가 초반 조별리그 일정은 거르고 토너먼트 16강전부터 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 파리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르고 조금은 뛰다가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니 아시안게임 참가까지 불발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부상 복귀 이후 나라를 오가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이런 일정이 조금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파리도 지금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시급한데요. 전 마요르카 출신 선수인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영입해 창의성을 더하고 싶었던 루이스 에니케 감독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얘기가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측면 공격 자원으로 기용이 되어 왔지만은 그 이유는 네이마르와 메시가 떠나고 그리고 덴벨레 합류가 늦어지고 음바페가 2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지금 덴벨레가 영입됐고 음바페가 1군에 복귀했고 또 다른 공격 자원까지 영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
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창의적인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그런 자원이 또 파리에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서 부상으로 이탈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니케 감독이 당장 토요일에 있을 리그왕 3라운드 랑스와의 홈 경기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유력한 또 라디오 매체죠. RMC 스포르에 따르면 파리가 미드필더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강인을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기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이 미드필더 어려움을 바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마르코 베라티가 여전히 이적설이 있는 가운데 사실 이 창의적인 미드필더로서 1옵션으로 꼽혀왔던 영입 대상이 있죠. 바로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이자 맨시티 트래블의 주역인 베르나르도 실바인데요. 결국에는 귄도안을 잃어버린 과르디올라 감독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으로 맨시티 조금은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베르나르도 실바가 2026년까지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최소한 올여름은 떠나지 않는다. 빨라도 내년 여름에 떠날 것이 좀 예상이 되니까 파리가 이 베르나르도 실바를 데려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더해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에 실패한 이후 프랑스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서 파리의 최대 팬 미디어 중에 하나인 파리 생제르맹 악투알리테스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는 많은 이들이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즉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원하고 있지만 파리에 아직 창의적인 미드필더는 없고 이 포지션을 담당할 선수는 이강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마르코 베라티가 남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현재 영입이 가까운 미드필더는 쌍가레인데 그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아니다. 즉 이강인 쓰고 베라티를 남기고 쌍가레를 영입해서 보조자로 쓰는 정도가 옵션이지,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베라티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진 않을 것이다. 올 시즌에는 부상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강인 선수를 창의적인 미드필더 자원으로 쓸 것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르 파리지앵 역시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중원 공백을 메워야 할 선수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했던 선수가 네이마르, 메시, 베라티였는데 네이마르와 메시는 떠났고 베라티도 떠날 가능성이 있다. 베라티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후방 지역에서 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전방 지역에서 당장 3톱의 바로 뒷자리,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 혹은 새로 가세야 할 무아니의 뒷자리에서 바로 킬러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이강인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자리에 새로운 선수가 영입될 경우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가 애매해집니다. 미드필드 라인의 숫자도 작고 또 공격 라인의 숫자도 많은데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자리는 남겨둔다. 엔리케 감독과 파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보내는 신뢰를 이 영입 정책과 영입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레키프가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리의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세트피스 득점력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드리블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각각 오른발과 왼발로 세트피스 전담 키커이기도 했고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깨트리면서 차이를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 파리가 리그왕에서 치른 두 경기에서 이 부분이 부족했다. 다만 세트피스 득점력의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툴루즈와의 경기에 코너킥을 담당했고 경기 자체는 실망스러웠지만 이강인은 정확한 킥을 연결했다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남겼어요. 다만 이제 파리의 코너킥 공격이 위협적이지 못했던 것은 좋은 킥을 받아 먹는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곤살로 하무스라든지 또 밀란 슈크리니아르 같은 장신 선수들이 이제 공중전 득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킥을 좀 득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뛸 때는 드리블 돌파가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돌파가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정말 최고의 드리블 수치를 기록했던 이강인 선수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미드필드로서 공을 끌고 올라갈 때 남겼던 기록이다 보니까 직접 상대 수비를 문전 밀집 지역에서 깨는 데 있어서의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덴벨레와 음바페가 지난 툴루즈와의 경기에 교체로 들어온 이후에 정말 많이 성공을 시켰다. 덴벨레가 8번 드리블 시도해서 6번 성공했고 음바페가 10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하면서 또 페널티킥까지 유도해냈기 때문에 이 돌파의 영역은 음바페, 덴벨레에게 맡기고 킥을 연결하고 패스를 공급하는 그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긴다. 그런 가운데 그럼 음바페는 계속해서 정말 확실하게 남게 되느냐, 이강인 선수가 뛰느냐에 대한 궁금증들도 끊임없이 이뤄졌고, 사실은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오퍼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요.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적 가능성 100% 없다, 선수단의 문은 닫혔다, 올여름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음바페는 이제 최소한 올 시즌은 파리에 남게 됐어요. 음바페 선수가 파리를 떠날 경우 유일하게 가고 싶은 팀이 레알 마드리드로 알려져 있고, 그런 가운데 내년 여름에 파리와 계약이 끝나는데요. 현재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 선수가 파리와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내년 여름에 일정 금액으로 팀을 떠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혹은 완전한 장기 계약 후에 음바페가 원하는 조건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안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가 여전히 이런 재계약을 거절하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다만 이제 공짜로 떠나진 않겠다라고 약속을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뭐 레키프라든지 RMC 스포츠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형태로 음바페가 파리와 이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영입을 하려고 하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합류했지만 조금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최전방 공격수 하무스의 자리에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랑달 콜로 무아니를 데려오는 것인데요. 프랑크푸르트와 긍정적인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레키푸지가 지금 프랑스 대표팀의 데샹 감독과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이 3명의 선수 이미 합류해 있는 덴벨레 플러스 무아니까지 파리에 가서 음바페와 함께 뛸 경우에는 대표팀에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대표팀의 공격 3인조가 소속팀도 같다라면 계속해서 함께 호흡을 맞출 수가 있고 또 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무아니가 오게 될 경우 더더욱이나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밖에 없겠죠. 무아니가 최전방,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가 주전 쓰리톱이 될 것 같고 아센시오가 백업, 하무스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체로 들어오거나 혹은 무아니가 오른쪽으로 서고 하무스가 최전방에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덴벨레 선수가 사실은 경력 내내 조금 부상 이슈가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 자원이 돌아갈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물론 뭐 덴벨레나 무아니나 뭐 아센시오나 이런 선수들이 뛰기 어려운 상태라면 측면 공격수로 배치가 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 공격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가장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격적인 역할 3미들에서 이제 2명이 맷잘라 다르지만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비티냐와 솔레르가 박스 투 박스로 뛰고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뛰지 않겠느냐. 뭐 자이르 에메리도 이강인 선수 자리에 제가 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강인 선수의 파트너로서 박스 투 박스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엔리케 감독의 기용 형태를 보면 오히려 이제 솔레르가 이강인 선수 자리에 교체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기용이 되고 있고요. 우가르테가 이제 포백 앞에 후방 조율사이자 또 미드필더 전투적인 미드필더로서 공을 빼앗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베라티가 남을 경우 이 자리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랑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레키프는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창의성의 열쇠가 우가르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우가르테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면밀하게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파리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이마르라는 창의성을 잃었지만 우스만 덴벨레라는 또 영감을 주는 공격수가 온 가운데 우가르테 역시 툴루즈전 무승부 당시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플레이를 또 보여줬다. 그중에 또 유망했던 것이 리커버리, 공을 빼앗아 오는 것, 또 좋은 압박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무산시키는 그런 이제 수비적인 능력인데요. 다만 여기에 있어서 사실은 4-3-3에서 이런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좀 공격적으로 운영될 때 포백 앞에 그 3미들의 역삼각형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우가르테가 부담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타르 자본이 파리를 인수한 이후 마투이디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이후에는 우가르테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창의적인 선수들의 수비적인 불균형을 해소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우가르테가 가장 좋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의 파울을 범하면서 사실 상대 지역에서 또 파울을 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파울로 잘 끊어냈고 또 24번의 공을 빼앗아 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잘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플러스 181회의 패스 중에 168회를 성공시킨 안정적인 볼 배급까지 했고 단거리 패스, 장거리 패스를 모두 잘 뿌려줬기 때문에 무한한 창의성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흥미로운 공격 전개력,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중원 배급력을 또 우가르테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이강인 우가르테가 2001년생 동갑내기자 또 함께 합류한 선수이자 공격적인 면, 수비적인 면에 방점이 있지만 또 이강인 선수도 수비를 열심히 해주고 우가르테도 공격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중원의 핵심으로 아마 잡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은 프랑스 트리오, 미드필드 라인은 우가르테, 이강인. 그 사이 자리에 뭐 아이르 에메리라든지 베라티라든지 비티냐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합을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랑스와의 오늘 주말 경기 이강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그리고 무아니가 오지 않은 가운데 첫 승이 절실한데요.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승 2무 2패로 호각을 이루었던 상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올 시즌 양팀이 나란히 지금 승리가 없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과 첫 경기 0대0으로 비긴 것에 이어 툴루즈와의 원정 경기 1대1로 비겼죠. 랑스는 브레스트와 원정 경기 충격적인 2대3 패배를 당했고 렌과의 2라운드 경기는 1대1로 비겼는데요. 일단 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2019-2020 시즌에 2부 리그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을 했고 승격한 이후 연달아 7위를 차지하다가 지난 시즌 2위 준우승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S 감독이 매 시즌 팀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돌풍의 팀으로 만들었는데 이 초반 부진의 이유는 아무래도 핵심 미드필드인 포파나 핵심 공격수인 오펜다가 지난 시즌 너무 좋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적했기 때문에 공격과 중원의 핵심 선수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대체 선수가 영입이 됐죠. 바로 스트라이커로서는 지난 시즌에 몽펠리에에서 맹활약을 펼친 와히 선수가 오게 됐는데 프랑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파리와 랑스의 프리뷰를 하면서 와히가 합류할까를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았거든요. 이 와히가 활약할 수 있을지 혹은 파리의 음바페와 덴벨레가 이번 경기에 승리를 합작할 수 있을지를 이제 화두로 잡았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이 랑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현재까지 매우 긍정적이다.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고 만들어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로 영입한 선수들의 이제 합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직 승리는 없지만 충분히 이번 경기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음바페와 덴벨레의 호흡에 대한 부분들,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프랑스 리그 1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했고요. 와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발 출전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리그가 이미 익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깜짝 선발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교체로는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프랑스 리그 1 공식 홈페이지의 선발 명단, 예상 선발 명단에 일단은 와히는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와 덴벨레가 지난 경기는 교체로 나왔으나 이번 경기는 하무스와 함께 3톱으로 선발 출전할 것을 예상을 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빠지게 된 미드필드 라인은 우가르테,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가 승리가 없는 상태고 지난 시즌 랑스도 리그 준우승 팀이지만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전망은 이번 경기는 파리가 분명히 첫 손을 거둘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파리 승리 평균 1.59배, 무승부 4.24배에 랑스 승리가 5.24배거든요. 과연 파리가 이번 경기 승리로 한시름을 돌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 조금 더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조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파리의 최신 소식, 이강인 선수의 부상 회복 소식과 유럽 축구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